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당뇨병의 합병증들은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심근경색, 뇌졸중, 가장 무서운 질환이라고 알려진 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혈당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는 건 물론 약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식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혈당 관리에 좋고 독소까지 빼낼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당뇨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소식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당뇨병은 그럼 왜 늘어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보다 먹는 것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소비라고 하면 내가 먹은 음식의 에너지, 그 열량을 몸으로 통해서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먹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되면 남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남는 포도당 때문에 당뇨병 유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슐린이 분비량이 충분해야 당뇨병까지 이르지 않고 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혈당을 잘 조절하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인의 당뇨병 증가율이 심각한 이유는 과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회식 자리 많죠. 메뉴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점심시간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러한 회식 문화도 한 가지 원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 몸에 새겨진 맛의 기억 때문이기도 합니다. 20, 30년 이상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나는 쌀밥을 좋아했고 칼국수를 비롯해서 각종 국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맛있게 먹어왔고 나의 힐링푸드가 배드푸드가 된다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루아침에 입맛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원인이 혈당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위험이 생기죠. 보통 당뇨병의 합병증들은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혈관 문제로 대부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혈관이 발달된 곳, 특히 망막, 눈이죠. 그리고 콩팥, 이런 곳에 기능이 저하되고 종국에는 실명이나 신부전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큰 혈관들까지 침범하게 되면 심장혈관이 망가졌을 때 심근경색,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죠.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중풍도 뇌혈관이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죠. 또 가장 무서운 질환이라고 알려진 암, 이 암의 발생도 혈당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병은 그래서 식사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정상 이상으로 불안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약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식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혈당 관리에 좋고 게다가 독소까지 빼낼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팥입니다. 이 팥은요, 동의보감에 보면 적소두, 붉은 작은 콩이라는 이름으로 약제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 효능을 보면 소변의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부종을 없애는 데 효과적이고요. 또 소화작용을 돕는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고름을 없애는 데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소갈을 치료한다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소갈이 바로 지금 현대에 이야기하는 당뇨병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내 몸속에 고름도 제거할 수 있는 해독작용도 하는 염증을 없애는 그런 좋은 음식으로 팥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내 몸에 염증이 조금 많다, 근데 혈당이 잘 안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팥을 적극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팥을 삶고
꼭 물을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팥에는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사포닌에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종류가 이 팥에 들어있는 성분이라는 것인데요. 이 사포닌은 수용성입니다.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팥을 끓인 물 내지는 팥을 씻은 물을 버리게 되면 이 좋은 사포닌 성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팥을 조리할 때는 처음에 씻은 물은 버리셔도 되고 두 번째 씻은 물 내지는 팥을 끓인 물은 버리지 않고 음식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음식 제가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밥을 얘기하는데요. 팥을 삶은 물로 흰 쌀을 넣어서 밥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팥을 삶은 물은 절대 버리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팥을 이용해서 좀 더 맛있게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요리 하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팥크림 스프입니다. 팥을 우선 삶아서 준비를 하고요. 여기에 우유를 조금 넣어서 곱게 갈아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유와 이 팥을 간 우유물을 같이 넣고 냄비에 끓이는데요. 이때 생크림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아주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의 크림 스프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크림 스프 하면 좀 단맛이 연상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달지 않습니다. 아주 고소한 맛이 일품인 그런 스프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밥만 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끔은 스프로도 이 팥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팥크림 스프는 우유가 들어가서 단백질도 강화된 음식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필요한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팥과 같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녹두입니다. 한약 먹을 때 녹두 먹지 마라, 녹두 싹 틔운 숙주도 먹지 마라, 이런 얘기 기억하실 텐데요. 동의보감의 내용을 찾아보면 음식독을 해독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각종 약재에 의한 독도 해독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술독도 해독하고요. 그래서 이 녹두가 가지고 있는 효능을 추가적으로 보면 각종 독을 해독을 하고 부종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대소변이 잘 나가지 않을 때 잘 소통시켜준다라는 효능도 동의보감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라면 즐겨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와는 정반대로 혈당 관리, 혈당 건강에 최악인 음식들 몇 가지를 꼽아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단짠 음식들은 다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음식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짜장면입니다. 단맛도 들어가고 짠맛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면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혈당 관리에는 아주 최악인 음식입니다. 두 번째 음식, 바로 짜장면과 함께 같이 오는 거 있죠. 짬뽕입니다. 짜장면, 짬뽕 대표적인 단짠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밖에서 드시는 매운 음식들은요, 대부분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맵기만 하고 단맛이 안 들어가면 그걸 맛있다고 느끼지 못하거든요. 이 짜장면, 짬뽕과 비슷하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드리면 바로 라면입니다. 당뇨병의 치명적인 생활 습관은 식생활 습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안 하고 좋은 음식만 드시는 방법, 이건 50점짜리밖에 안 됩니다. 좋은 식생활 습관도 유지하시는 것이 100점짜리 당뇨인의 생활 규칙이 되거든요. 이때만은 꼭 운동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바로 아침에 눈 떴을 때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부자리에 누웠을 때입니다. 5분도 걸리지 않지만 혈당 관리에 효과적인 운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누워서 하시는 다리 올리는 운동입니다. 이게 바닥이라면 다리라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만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한 20번 하고 내려놓으시고요. 반대쪽 발 또 한 20번 하고 내려놓으시고요. 이 운동만 하셔도 운동을 어느 정도는 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상태가 됩니다. 다리 운동을 하면요, 다리 쪽으로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쪽으로 혈액이 좀 몰려가게 되거든요. 숙면을 취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는 운동만 아니면 잠자리를 더 편하게 하고 혈당을 더 낮춰줄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바로 잠자리 운동입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높아져서 걱정인데 식후 운동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 운동도 준비를 했습니다. 운동하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날씨만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라면 밖에서 10분, 20분 정도 그냥 걷다가 들어오십시오.
지하철 한 정거장 15분이면 걸어갈 거리입니다. 그리고 버스 한 정거장도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도시락 먹고 회사 안에 있어. 아니면 나는 가정주부야. 이런 분들은 식사 후에 30분이나 1시간 사이에 운동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요. 의자나 탁자를 붙잡고 뒤꿈치 들어 올리는 운동 아시죠? 종아리 운동만이라도 하시면 혈당을 내릴 수 있는 6, 70점짜리 되는 운동을 하신 겁니다. 식후에 운동을 하셔야 될 이유는 식후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시기가 식후 1시간 전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당뇨 환자분들은 식후 1시간 혈당이 대부분 200 이상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이면 내 혈관 안에 포도당이 매우 많이 늘어난 상태겠죠. 이 포도당은 근육세포 아니면 지방세포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내가 근육을 써주지 않으면 근육세포는 포도당을 받아들일 일이 없습니다. 그 혈당은 다 지방세포로 전달이 되겠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지방으로 쌓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식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후 4시간이면요, 8시에 밥 먹으면 12시에 점심시간 들기 전에 아침 먹은 게 다 지방으로 쌓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녁 먹기 전에 또 점심 때 먹은 음식들이 다 지방으로 쌓이겠죠. 운동이 그 사이에 없다면 반드시 4시간 안에 내가 먹은 음식은 다 지방으로 쌓이게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당을 좌우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는 건 약입니다. 하지만 그 약은 내 췌장을 혹사시켜서 혈당을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내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 혈당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식사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식사와 운동 이 두 가지 생활 습관을 잘 선택을 하셔서 혈당 관리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